내 나이 58, 솔직히 아직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되고 일머리도 붙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털어놓는 분들을 요즘 자주 만납니다. 바로 2차 베이비 부머,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의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세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은퇴를 강요당한 세대로 불립니다. 어쩌면 일할 준비는 끝났는데 정작 사회가 이들을 퇴장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950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이들은 IMF 세대이기도 하고 취업난의 서막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며 정년 연장이라는 말만 무성한 현실에서 아직도 은퇴 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들입니다. 문제는 소득 절벽. 퇴직은 했지만 국민연금도 아직 안 나오는 연령대에. 그렇다고 뚜렷한 소득 대안도 없는 상태에. 당연히 집안 경제는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아이 교육은 아직 진행형인데 고정 수입이 끊기고 노후 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 많은 이들이 준비도 없이 퇴장하고 나서야 말합니다. 그때 연금이니 자산관리니 하던 말이 이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요. 본론 왜 2차 베이비 부머는 가장 위험한 은퇴 세대일까? 2차 베이비 부머는 아래 이유들 때문에 특히 소득 절벽에 충격이 큽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전 무소득 공백기.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시작됩니다. 그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무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2. 부모 봉양과 자녀 부양의 이중고. 이들은 윗세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동시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키우는 낀 세대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의 한계. 그나마 보유 자산은 대부분 집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집값은 올라 있지만 식비와 공과금은 카드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사례 1. 1969년생 보험설계사 박씨 퇴직 후 일감령. 박씨는 보험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입니다. 2023년 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동안 쌓아둔 계약들도 조직 개편으로 날아갔습니다. 퇴직금 1억 조금 넘게 받았지만 생활비, 부모 병원비, 아이 학비를 몇 달 쓰고 나니 순식간에 반토막. 박 씨는 지금 하루에 8시간씩 온라인 강의로 노무 관련 자격증을 공부 중이지만 이 나이에 누가 써줄지 걱정만 앞섭니다. 내가 그동안 고객들한테는 은퇴 준비하라며 연금 보험 권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례 1970년생 대기업 정비부 과장 출신 최 씨, 지금은 대리운전. 최 씨는 지난해 정년 2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연봉 8천 이상 받던 회사원이었지만 일에서 손 뗀 지 6개월 만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최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한 달에 20만 250만 원을 법니다. 정작 문제는 체력보다도 자존감입니다. 고객이 내 또래인데 술에 취해선 아저씨, 요즘은 뭐하다 이런 일 하세요? 물으면 그냥 웃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습니다. 사례 3. 1973년생 자영업자 정씨, 폐업 후 이직 시도했지만 나이가 문제. 정씨는 서울에서 15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2022년에 결국 폐업. 이후 백화점 배송,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해봤지만 55세 넘으면 그조차 자리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 씨는 지금 국민연금도 미납 상태입니다. 소득이 끊긴 탓에 보험료가 밀리고 이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최저요율로 생존 중입니다. 내가 장사하던 시절 하루 15시간 서 있어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 있을 자리가 없네요. 전문가 조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수령 시기 당기기. 퇴직 후 공백기에 국민연금 납입이 끊기면 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무직자라도 임의가입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액 창업보다는 경험 기반 재취업에 집중. 무리한 창업보다는
그동안의 경력을 살린 시간제 또는 프로젝트 기반 재취업이 실패율이 낮습니다. 지출 구조, 다이어트 소비 최소화 전략, 휴대폰, 자동차, 보험 등 고정비 절감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 보험 상품 정리와 통신비 절감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50대 재교육 프로그램 활용, 고용노동부,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국비 무료 재교육 과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격증이나 디지털 역량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소득이 끊긴 이 시점, 자신만 혼자 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조적입니다. 950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 모두가 같은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지금부터 다시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준비 없이 멈춘 자리에서 좌절만 반복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탓이 아니라 대응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퇴장 2차 베이비 부머 950만 소득이 끊겼습니다. 구조적 은퇴 위험과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 서론 계획 없는 퇴장이 불러온 국가적 리스크.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은퇴 쓰나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소위 2차 베이비 부머 약 950만 명의 대규모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통적 정년인 60세를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맞물려 장기 무소득 기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퇴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IMF 외환위기, 비정규직화, 부동산 거품기 등의 변화를 고스란히 겪으며 소득 자산의 불균형을 경험한 대표적 세대입니다. 고용 안정성은 떨어졌고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론 왜 이들은 가장 위험한 은퇴 세대인가? 1. 소득 공백기 리스크. 현재 국민연금은 대부분 만 63세 이후에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많은 이들이 5,560세에 이미 퇴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길게는 58년간 아무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생계는 대부분 퇴직금이나 예적금으로 버텨야 하며 자산이 부족한 경우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중부양의 이슈 낀 세대의 고통. 이들은 현재 부모의 노후, 부양과 자녀의 교육, 결혼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낀 세대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교육비, 생활비는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며 그로 인해 퇴직자 본인의 노후 준비는 더욱 지연됩니다. 3. 비유동성 자산 편중 구조. 이 세대가 가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입니다.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60세 전후 세대의 자산 중 75%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동성이 낮아 긴급한 생활비 충당이 어렵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 구조로 이어집니다. 본론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은퇴 현실. 사례 1. 퇴직 후 무직,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 남았습니다. 1969년생 공기업 퇴직자 어 씨는 59세에 퇴직 후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약 4년간은 수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존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부모 병원비, 자녀 학자금, 주거 유지비로 1년 만에 소진됐습니다. 현재는 이미 가입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유지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연봉 7천 대기업 직장인 퇴직 후 배달 아르바이트. 1971년생 B씨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고 57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나이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 배달 플랫폼에서 하루 8시간 일해 월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고민입니다. B씨는 퇴직 전에 최소한 고정소득 대안은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자영업 폐업 후 노후는 빈손.
1973년생 C씨는 15년간 운영하던 음식점을 코로나19로 폐업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연명하다가 현재는 국민연금 미납 상태이고 건강보험도 체납 중입니다. 청년 시절 사업에 집중한 탓에 연금 납입 기간이 부족해 수령 금액도 월 30만 원대에 그칠 예정입니다. 본론 대응 전략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4가지 대안.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한 수령액 방어. 퇴직 후 무직이더라도 임의가입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납입 공백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액이 적을수록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기초연금 연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이 중요합니다. 2. 고정수입 구조 확보 경력 기반 N잡 전략. 창업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본인의 경력을 활용한 시간제 강사, 프리랜서 활동, 자문,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 출신은 산업체 재교육 강사, 사무직 출신은 지역 일자리 센터에서 강의나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소득신고 조정과 세무 전략 필요.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은퇴 후 배당인 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전략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단순 경비율 적용, 필요 경비 구조화를 통해 보험료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4. 주거 구조 재설계 다운사이징, 500임대 전환 고려. 노후 주거비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은퇴 후 주거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담보형 상품으로 이자, 수입을 만드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소득이 낮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책과 개인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2차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구조 전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늦어지는 동안 개인의 삶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닌 전략적 대응입니다. 퇴직 전이라면 공백 기간을 대비한 연금보험 구조를 점검하고 퇴직 후라면 생존 가능한 소득 구조와 지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소득이 끊긴 시대에도 생존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선제적 계획, 유연한 사고, 그리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태도만이 위기 속 기회를 만듭니다. 팁 요약 은퇴 후 생존을 위한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 확인 및 유지. 연금 수령 시기 최적화 및 추납 검토. 고정지출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감축. 건강보험료 부담 분석 및 절세 전략 활용. 다운사이징, 전세보증금 활용 등 유동화 설계. 정부 지원 일자리 재취업 프로그램 적극 활용.